오한 시 마키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최후 통첩 시한을 연기하자 전쟁 긴장감 완화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뉴욕 증시도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에 힘입어 개장부터 강력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차 전지 종목들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투톱도 반등에 나서면서 2.36% 오른 5,53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2차 전지들이 지수를 이끌어가면서 1.58% 오른 1,11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부터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5,600포인트를 단숨에 회복했던 코스피인데요. 오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부터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5,600포인트를 단숨에 회복한 코스피가 오름폭을 계속 반납하면서 11시를 앞두고는 5,400포인트까지 잠깐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하락 전환 이후에는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며 5,500선을 넘어서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130포인트를 회복하며 출발한 뒤 상승분을 일제히 반납하며 1,100포인트를 내려놓기도 했지만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110포인트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조 원치를 사들인 개인이 오늘도 강한 순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가 7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어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1조 원 넘게 강한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1,3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1,200억 넘게 순매수 보이면서 지수를 이끌어 올리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가 800억 넘게 팔자세 보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이후에 유가와 환율 모두 어제보다 크게 안정되는 모양새입니다. 26원 넘게 내리면서 개장에 나섰는데요. 현재 시간은 1.09% 오르면서 1,500원 선을 다시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LNF와 LFP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배터리 핵심 소재의 탈중국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삼성 SDI는 내년부터 3년간 ESS용 LFP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양극재 약 1조 6천억 원치를 LNF로부터 공급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3년간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옵션까지 포함하면 최대 6년 규모로 삼성 SDI는 확보한 양극재를 활용해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ESS용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업계는 LFP 양극재 대부분을 중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정부가 원산지 규제를 강화하자 공급망의 탈중국화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 SDI가 핵심 소재의 국산 공급망을 확보함에 따라 경쟁 업체들에 비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LNF는 지난해 LFP 양극재 신규 투자를 단행했으며 현재 연 6만톤 규모의 생산 설비 구축을 진행 중이고 오는 3분기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 SDI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중국 공급망 구축하면서 2차 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가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39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 보이면서 12.4% 오른 12만 6,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장 초반 100만 원 선을 넘어서며 장중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지난 20일 세계 최초 경구용 인슐린에 대한 유럽 임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뒤 당일에만 14% 넘게 급등하며 에코프로와 알테오젠 등 기존 코스닥 최상위 종목을 넘어 시가총액 1위에 자리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 지난 17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3개월간 무려 320%가 넘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임상 결과는 연말에 확인이 될 전망이지만 성공한다면 세계 최초의 경구 인슐린 개발 성공에 가까워지며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천당 제약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장 초반 황제주에 등극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대거 반납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은 0.32% 오르면서 94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인천 송도 본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국내외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송도 캠퍼스에 총 18만 리터 규모의 4호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1조 2,265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송도 생산시설 확충과 함께 미국 거점의 생산 능력 확대 병행이 핵심으로 전해졌습니다.
4호 공장 신설과 함께 미국 뉴저지 브랜치부그 공장에서도 증설을 단행해 기존 6만 6천 리터의 생산 공장에 7만 5천 리터 규모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총 14만 1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외 증설이 마무리되면 셀트리온의 원료 의약품 생산 능력은 기존 대비 약 90% 증가돼 원가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간 셀트리온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3.4% 오르면서 19만 4,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검은 월요일을 보낸 국내 증시가 오늘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내외적인 부담 요인들로 전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것이라는 관측이 다시금 제기되며 조금은 안정세를 나타내는 글로벌 증시인데요. 국내 증시도 남은 평일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이에 맞는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어제의 큰 하락을 만회하려고 상승불을 켜고 있지만 어제 하락한 폭이 너무나 좀 크다 보니까 그걸 다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밤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이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면서 한 5일 정도 공격을 좀 유보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장도 그랬고 유가는 떨어지고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자, 시장에서는 오늘 우리 시장은 그렇게 크게까지 반응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전쟁을 겪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신뢰감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다음 날에는 공격한다고 하는 게 부지기수였고 또 이란 쪽에서는 또 나온 이야기가 미국과 대화를 전혀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다 보니 시장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뭐 전쟁이 끝난다라고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오늘도 시장은 장중에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하고 있지만 일단 어제 하락을 멈춘 상태입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동안 눌려있던 뭐 2차전지 같은 종목들은 많이 오늘 또 시세가 분출하고 있죠. 또 관심이 많은 종목이 아마 하이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BTS가 컴백을 했는데 어제 주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도 좀 찾아보고 그렇다면 하이브 정말 이제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걸까요? 매력이 없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보시죠. 자, BTS 완전체가 돌아왔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많이 기다렸죠. 뭐 아미 분들도 많이 기다렸지만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BTS가 이제 완전체로 활동을 하게 되면 하이브가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완전체 컴백 공연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세론 뭐 이슈에 팔자라는 뭐 아무래도 컨텐츠나 엔터주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뭔가 이슈가 딱 나오면 오히려 세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었고 어제 여기에다가 최근에 어쨌든 뭐 국내적으로도 이 관객이 많이 오지 않았다 이런 뭐 약간의 비판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뭐 BTS의 새로운 앨범에 대한 평가들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면서 온도를 느껴보겠습니다. 일단은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190여 개국에서 동시에 생중계,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 포함해서 한 77개국에서 1위를 랭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집계하는 모든 국가에서, 그러니까 100여 개가 넘는 집계할 수 있는 모든 국가에서 탑3 안에 이 BTS 컴백 라이브 방송이 랭크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뭐 그전에 엄청난 인파가 몰릴 거다. 광화문에 뭐 한 26만 명이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모인 인원은 한 4에서 5만 명 정도 수준이다. 하이브 측에서는 뭐 한 1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집계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좀 많은데요.
이게 뭐 생각보다 뭐 많은 흥행을 못했다. 아니면 기대보다 많은 팬들이 오지 않았다. 기대가 예전보다는 인기가 식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증권사들의 오늘 리포트들이 발행이 됐는데 제가 한 4개, 5개 정도의 하이브에 대한 리포트를 읽어봤는데요. 일단은 정부나 서울시 쪽에서 안전 리스크,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꼼꼼하고 강력한 통제 정책을 좀 쓴 것이 아무래도 인파가 많이 모이지 않은 것으로 원인이 됐다. 그리고 뭐 유튜브가 아니죠. 넷플릭스에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으니까 그걸 집에서 보자라는 그런 소비 심리도 많이 작용을 했다. 오히려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끝난 것이 BTS에게는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리포트들도 있었고요. 이것을 또 뭐 반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모인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3월 1일부터 18일까지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이 컴백 라이브를 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11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요 같은 기간에 3월 초부터 18일 중순 정도까지의 왔던 외국인들에 비해서 33%가 증가한 외국인들의 방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BTS 효과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끌어왔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랭킹을 보면 여전히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러면서 국내에서는 이거 뭐 이번에 아리랑 막 발매를 했는데 뭐 귀에 확 들어오는 노래도 없고 그 노래가 다 그 노래 같고 비슷비슷하고 임팩트도 없다라고 우리만 좀 저평가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다른 쪽에서의 상황들을 좀 볼까요? 자, 정규 5집 아리랑 발매가 지금 3일 정도 됐을 때에 앨범 판매량을 집계해봤습니다. 근데 400만 장이 넘었습니다. BTS가 앨범을 발매하고 첫 주에 400만 장을 돌파해서 판매한 것은 역사상으로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애플 뮤직이나 아니면 스포티파이에서 지금 이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5집 이 상위 탑 랭크에 전부 다 이 새로운 노래들이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심지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앨범이 판매되는 첫날 1위부터 14위까지가 그냥 전부 다 BTS 노래로 랭킹을 다 도배했다라는 것도 이슈가 됐죠. 자, 그리고 뭐 다른 쪽에서의 평가, 해외에서 평가도 볼까요? 롤링스톤이라는 곳은 굉장히 뭐 외국 노래들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를 하는 그런 쪽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BTS에게도 5점 만점을 평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외신들을 통해서 많이 이슈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뭐 애플이나 스포티파이 이런 랭킹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전통적인 랭킹을 확인할 수 있는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인기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이번 주말에는 영국의 오피셜 차트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BTS가 몇 위로 진입을 하고 과연 1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빌보드 랭킹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BTS의 신곡들이 상위에 랭크되고 1위에 랭크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말에 영국 차트, 다음 주에 빌보드 차트를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고 주가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노래가 공개가 됐고 본격적인 BTS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이브의 실적을 저희가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게 BTS 월드 투어 아리랑의 일정입니다. 다음 4월 9일부터 고양시에서 첫 스타트를 끊고요. 뭐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총 공연을 몇 회 하냐면요. 82회를 합니다. 82회를 하는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중동 지역이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면 90회까지도 공연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회차당 모객 수는 한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회당 6만 명 정도가 입장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6만 명, 한 번 공연할 때 6만 명이 들어오고 82회를 하면 480만 명 이상이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480만 명의 티켓 가격 평균적으로 30만 원을 잡으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1조 4천억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1조 4천억 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MD 매출, 이 티켓 가격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MD 매출, 상품도 같이 팔고 뭐 응원봉이나 이런 것도 팔겠죠. 이런 것도 한 4천억 원 정도는 나올 것이다.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이걸 합치면 공연 수익은 최소 2조 원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실적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올해의 전반적인 실적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올해 하이브의 실적은 역대급으로 나올 거다라고 지금 증권사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부터 다음 달부터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적에 한 차곡차곡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기준 2026년 기준 PER이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29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PER이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제 많이 팔고 주가가 떨어진 건 좀 과매도 영역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었고요. 자, 올해 2026년에 매출은 4조 원대가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이 5,35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의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물론 작년에 안 좋은 것들을 좀 많이 털어내는 작업을 하긴 했죠. 그런데 무려 972%가 올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순이익만 따져봐도 4,300억 원이 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순이익, 예상 순이익 4,357억 원에 PER을 한 지금 29배까지 떨어졌으니까 45배 정도까지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맞춰본다라고 하면 지금 목표 주가는 45만 원대로 계산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어제 하락은 너무 과도했다. 목표 주가 45만 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이브에 대한 평가, 다음 주에 빌보드의 차트, 그리고 공연의 수익 이런 것들 잘 판단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이란과 거의 합의했다는 말이 나오자 뉴욕 증시가 일제히 뛰었다. 23일 다우지수는 1.38%, S&P 500 지수는 1.15%, 나스닥 지수는 1.38% 상승 마감했다. 장중에는 3대 지수 모두 2% 안팎까지 치솟으며 전쟁 우려 완화에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고 에너지 시설 공격도 5일간 멈추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 한마디를 사실상의 확전 유예 신호로 받아들였다. 국제유가도 곧바로 꺾였다. WTI는 10.28%, 브렌트유는 10.92% 급락했다. 유가가 떨어지자 델타항공은 2.14%, 아메리칸 항공은 4.09%, 유나이티드 항공은 4.46% 올랐고 엔비디아는 1.82%, 애플은 1.24%, 아마존은 2.64%, 메타는 1.40% 상승했다. 다만 시장이 반응한 건 전쟁의 끝이 아니라 트럼프의 말이었다. 이번 급등이 진짜 평화 랠리인지 한 번의 기대 선반영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박근호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찾으셨을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박근호 위원의 선택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실리콘 링 관련해서 테마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가 오늘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좀 멈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가지만 그 밑단에 뭐 소부장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실리콘 링을 또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위원님? 실리콘 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 공식 명칭은 포커스 링이 맞죠. 포커스 링? 근데 포커스 링을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리콘 링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이 실리콘 링 관련 섹터들의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3월 초에 시장이 연속적으로 초급락을 했을 때 이 실리콘 링 관련주들은 사실 굉장히 덜 빠졌습니다.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생산과 관련된 어떤 소모품들은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소모품도 교체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나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실리콘 링, 포커스 링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이 포커스 링, 실리콘 링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습니다. 웨이퍼를 이제 잡고 있는 링이죠. 겉에 테두리에서 이제 증착에서도 쓰이고 식각에서 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일단 메모리 업황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제 상승적으로 가닥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이 수요품의 교체 주기도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고 관련주들 이제 반도체 쪽이 뭐 크게 훼손이 될 리도 없겠습니다만은 훼손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밑방향 충분히 열어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 실리콘 링 하나의 가격, 실리콘 링은 좀 싼 거고 네.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있죠. 실리콘 카바이드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물질 중에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경도가 센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링은 이제 한 장당 한 몇십만 원,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뭐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까지 있는데 그 관련주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 링 쪽에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실리콘링을 아무래도 뭐 시청자분들도 약간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돼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KNJ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실리콘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굉장히 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뭐 그냥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교체를 할 때 공정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사실 비싼 걸 쓰더라도 이 교체하는 주기를 줄이는 게 사실 생산량과 상당히 관련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포커스링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증착이나 식각 장비를 이제 설치를 하나 만드는 기업들이 갖고 들어가는 일단 시장이 있고 그건 이제 비포 마켓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밖에서 그냥 직접 사서 쓰는 게 애프터 마켓입니다. 뭐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뭐 자동차 살 때 붙어 있는 와이퍼가 이제 비포 마켓 제품이고요. 우리가 이제 카센터에서 교체를 하는 게 이제 애프터 마켓 제품이라고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종목 KNJ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4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 쟁쟁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는 뭐 굉장히 좀 내노를 하는 부동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일단 애프터마켓 중심의 실리콘링 전문 기업인데 이 기업이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는 이유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거, 실리콘 카바이드 링 같은 경우 TCK가 그동안에 그 독점이었었는데 KNJ가 그 틈새를 파고 들어서 그 부분에 점유율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뭐 KNJ를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때 국내 유일 벌크형 실리콘 카바이드 풀 라인업을 구축을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네.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뭐 도금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큰 물질, 인국 같은 덩어리가 있겠죠.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그걸 가공을 해서 제품까지 만드는 일관화된 어떤 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종목이죠. 이제 하나머티리얼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실리콘 쪽은 하나머티리얼즈가 대장이고 실리콘 카바이드 쪽은 TCK가 대장이죠. 작년에 일단 비포 마켓 쪽에서는 이제 원래 이제 장비사들이 갖고 들어가는 쪽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하나머티리얼즈 초급등을 불러일으켰던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TSMC용 애프터마켓 실리콘 공급을 위한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퀄 테스트를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TSMC도 반도체를 만드니까 이 포커스 링을 쓸 수밖에 없는데 하나머티리얼즈가 이제 애프터마켓으로 이거를 넣기 위해서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하나머티리얼즈는 TSMC에 원래 비포 마켓용으로 그 포커스 링을 공급을 하고 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런 기업이 이제 뭐 굳이 콜 테스트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이런 부분들 일단 뭐 도쿄 일렉트릭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장비사들 통해서 들어가는 쪽은 실리콘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KNJ와 하나 머티리얼즈를 이렇게 실리콘 링 관련 종목으로 함께 뭐 개념도 요 기술의 설명도 함께 들으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요 실리콘 링 쪽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뭘 골라보면 좋을까요? 부동의 1위는 사실 항상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일단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TCK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죠. TCK 일본 기업인데요. 이제 TCK가 약자가 토카이, 카본, 코리아라고 해서 토카이 카본 일본 기업인데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자회사죠. 토카이 카본 코리아의 약자가 이제 TCK라고 보시면 되는데 TCK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부동의 1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분야에서는 뭐 글로벌 우리나라에서 1위가 아니라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이제 토카이 카본이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분야죠. 이게 이제 TCK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굉장히 경도가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낸드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낸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300단, 뭐 몇백 단을 이제 쌓기 때문에 그 공정을 지날 때 이 포커스 링도 같이 일단 훼손이 되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견뎌야 되는 내구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TCK의 이 낸드용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뭐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낸드가 고단화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움직임 보셨을 때 낸드 관련주들만 움직이는데 뭐 이거 좀 약간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HBF 종목군들만 움직이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시장이 움직일 때 TCK가 가장 수요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진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좀 유명한데요. 역시 뭐 비포 마켓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사와 굉장히 끈끈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 최선호주로 손색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뭐 가격 나쁘진 않죠. TCK도 역시 시장 급락 때 잘 버텼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 목표 가격은 30만 원, 손절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시각 공정에서 꼭 필요한 이 실리콘 링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자. 그 안에서도 탑픽은 TCK를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섹터 확인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로 골라주셨을지 박근호 위원의 두 번째 선택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환율 관련해서 지금 수혜를 볼 수 있을, 여기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종목을 골라보자라는 의견이신데 뭐 오늘도 뭐 환율이 잠깐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또 1,500원대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1,500원대를 봤는지 부담은 좀 되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어쨌든 고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을 업종, 산업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환율 관련돼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좀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이거 좀 안 맞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고환율이다 그러면은 항공주들은 굉장히 좀 큰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굉장히 뭐 높은 어떤 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시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환율이랑 아니면 주가를 이렇게 한번 연계시켜 놓고 보면 사실 이게 거의 관계가 없이 움직입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환율이 지속되면은 당연히 이제 달러 매출이 많은 기업들은 이제 매출 환산 시에 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이제 왜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게 어떤 뭐 매출이나 실적이 연동이 안 되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뭐 이름을 알만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은 유가라든가 환율,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도 이제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상당히 높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유가가 뭐 1달러 움직이면 뭐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기사도 많은데 이거를 다 해지를 걸어 놓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고환율에 불리하잖아요.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갈 때
이게 이제 피해를 덜 보도록 이제 고정된 가격을 어느 정도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유가나 환율이 내려갈 때 대한항공은 수익을 보느냐 아닙니다. 올라갈 때도 피해를 덜 보고 내려갈 때도 수익을 덜 보게 이게 평균을 맞춰놓는 해지 전략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놓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떤 뭐 기사들은 많이 노출이 되긴 합니다만은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위험에 노출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환율 수혜주다라고 그러면 뭐 자동차, 선박 뭐 이런 기업들,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거론하고 그다음에 뭐 반대로 피해주는 뭐 항공주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뭐 현대기아자동차도 수혜를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달러로 하나 또 계산할 때 불리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고환율일 때 무엇이냐면 판매 보증 충당금이라는 건데 현대차 입장에서 판매 보증 충당금은 무엇이냐면 환율이 올라갈수록 손해를 보는 건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 살 때 워런티를 부여를 받잖아요. 5년 동안 뭐 다 고쳐줄게 이런 것들을 달러로 충당을 해놓기 때문에 고환율일수록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것과는 약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감안을 하면서 종목을 그럼 골라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고환율 요 상황에서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을 종목으로 뭘 보면 좋을까요? 네, 대한항공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요.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은 사실 뭐 고환율, 고유가에서 수혜를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피해를 거의 안 본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얼마 전에 대한항공 실적 발표했을 때 시장에서 뭐 어떤 리포트를 보더라도 대한항공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어떤 뭐 예측을 한 리포트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 실적에 대한 이유는 호실적에 대한 이유는 반도체였었죠. 이제 반도체는 비행기로 나르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사실 여객보다는 이 화물 운송이 그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공사인데 반도체 수출이 많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이제 화물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마크를 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좋아졌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이제 실적 발표도 그래서 주가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대한항공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유가나 환율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장이 급락했을 때 가치는 빠져도 뭐 고환율이나 고유가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은 거의 없죠. 미리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다만 만약에 대한항공이 1년에 뭐 1억 배럴의 기름을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억 배럴을 다 해지를 걸어놓지는 않습니다. 한 30% 정도만 걸어놓고 어느 정도 뭐 전문 용어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좀 똔똔이를 맞춰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비용의 일부만 해지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해외 매출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SL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SL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램프 이제 조금 더 쉬운 말로 헤드램프, 헤드라이트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한 60% 정도, 글로벌 6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SL이 얼마 전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을 때는 뭐 이런 환율이나 무슨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로봇 때문에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받았었죠. 이제 보스턴 다믹스 관련해서도 이 로봇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면서 관련주로 이제 공급망에 편입이 됐는데 이 로봇 관련된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뭐 SL 입장에서 큰 도움은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로봇주가 시장에서 어떤 부각이 됐을 때 SL 주주분들도 좀 서운하지 않는 주가 흐름은 뭐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SL을 한번 좀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뭐 고환율이라고 해서 크게 엄청나게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한번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고, 뭐 자동차 부품주 중에는 SL 같은 종목은 역시 수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뭐 고환율 요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여기에서 투자를 보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뭘 탑픽으로 보세요? 네. 이 기업은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게임주 넷마블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게임주요? 네. 넷마블은 카지노 게임주의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달러로 결제가 돼서 이 고환율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뭐 환율이 뭐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좋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좋네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택지를 걸어놓는 대기업들과는 좀 약간 다른 결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매출 비중이 뭐 압도적이기 때문에 고환율에서는 당연히 뭐 수혜를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 외에도 일단은 게임주들은 뭐
자동차주들은 신차 효과가 있듯이 게임주들은 이제 신작 효과가 있죠.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8개 게임을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게임이 8개라는 건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공백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넷마블의 어떤 단계적인 어떤 계단식의 주가 상승을 한번 예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넷마블이 고환율에서 유리한데 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됐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고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없죠. 근데 넷마블이 과거에 홍콩에서 이제 스피넥스 카지노 게임사를 인수를 할 때 달러 부채가 엄청 났었죠. 조 단위의 부채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좀 갚았죠. 하이브 그 지분도 팔아서 어느 정도 갚았고 그다음에 리파이낸싱 하면서 이자도 좀 싼 쪽으로 좀 옮겨놨고 해서 그 이자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어떤 감소가 된 부분도 사실 고환율에서 최근에 이제 과거와는 다른 어떤 시선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고환율에 유리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부채가 많아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상세가 됐었었는데 이제 고환율 쪽으로 이제 유리한 부분이 많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신작 라인업이 올해 굉장히 풍부하다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현재가 전후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7만 원, 손절 가격은 전저점 정도 될 것 같아요. 47,000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환율, 고환율의 수혜는 오히려 게임주,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많은 넷마블을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 고환율의 부담을 수혜 이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상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이유로 예고했던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23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이 중동 지역 적대 행위 해소를 위한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미루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48시간 최후 통첩까지 던졌던 트럼프가 일단 대화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이란은 곧바로 정면 반박했다.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익명의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미국 사이에 어떤 직간접 대화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란 측은 트럼프의 발언이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치적 수사이자 군사계획 실행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 주장했다. 협상 국면 전환 기대가 살아났지만 미국은 대화를 말하고 이란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중동 긴장이 실제로 꺾였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는 2%대 상승으로 좀 회복을 하면서 5,500선을 다시 상회하고 있습니다. 2.27%. 코스닥도 1,110포인트 위로 올라오면서 장 중반에 조금 위축됐던 모습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미국에서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란 쪽에서는 또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엇갈린 좀 안 좋은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을 좀 볼까요? 수급은 지금 현물은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여전히 1조 넘게
매도를 하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외국인이 선물에서는 한 4,800억 원 넘게 좀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가 약간씩 멈추는 사인일까요? 오늘만 또 그런 걸지 뭐 내일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미국과 이란의 뭐 협상, 대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장 종목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죠.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그럼 위원님이 선정해주신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원익 IPS입니다. 오늘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다 눌렸다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오늘 원익 IPS가 힘을 잘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제 급등락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 어떤 그 급락할 때는 뭐 갇히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급등을 할 때 핵심적인 것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또 소부장 쪽, 소부장 쪽에서도 뭐 실적과 수급 등이 뒷받침돼주는 쪽으로 뭔가 매기들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익 IPS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평택사공장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M15X 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평택이 새벽 5시부터 출근을 하고요. 새벽조 또 야간조까지 있습니다. 거의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하다. 공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원익 IPS의 매출 인식은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204억 정도로 199%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어우러지고 있다.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이라든가 그리고 정부에서도 코스닥 승강제 도입, 뭐 프리미어 리그를 만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종목들이 뭐 예상이 되고는 그러한 것들 위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또 원익 IPS다.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기관들의 어떤 선취매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지난 3월 10일 날 이제 여러분들께 이 원익 IPS를 말씀을 드린 바가 네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장기간에 횡보를 했었고 한 단계 레벨업된 다음에 지금 또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날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지만 오늘 곧바로 거래도 수반이 돼주고 네. 뭐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복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목표가 15만 원 아직 못 미쳤지만 오늘같이 반등을 줄 때 주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조금 더 목표가까지 홀딩하셔도 좋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15%, 20% 가까이 급등을 합니다. 네. 제가 어저께 마켓 마감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역발상의 심리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죠. 급락할 때 최소한도 매수가 하기 힘들면 홀딩하는 거고, 급등할 때는 일부 이익 실현과 그리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네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요. 오히려 이제 오늘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시고 13만 원 이하가 온다라면은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다른 거 노리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익 IPS는 어제 급락을 또 한순간에 만회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은 13만 4,200원인데 13만 원 아래로 좀 내려오면은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좀 해보시고, 이미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가져가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반도체가 역시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빠르게 튀어오릅니다. 원익 IPS 첫 번째 종목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뭔지 공개합니다. 자, 이번엔 LNF입니다. LNF 오늘 뭐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 안에서도 LNF가 또 좋은 소식이 또 유독 있더라고요. 삼성 SDI에 이제 공급한다, 계약이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나오면서 오늘 또 유독 10% 넘게 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의미 있는 것이 급락과 급등 이후에 2차 전지 쪽들이 전체 섹터가 골고루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 그것도 의미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사실은 전기차의 어떠한 뭐 캐즘 이런 논란들이 있지만 그 전에는 친환경이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내연기관의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한 대체제로서 부각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해주면서 오히려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는 게 아니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의미 있는 것이 테슬라가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LMF가 N95 양극재를 테슬라에 독점 공급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올해 예상되는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데 1분기의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는 한 400억 정도였는데요. 네. 오히려 850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 흑자 전환은 뭐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 SDI에도 공급을 하고 관련돼서 ESS 쪽으로도 네. 공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의 반중 정책 수혜에 따라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신규 고객사가 확대가 돼준다면 소재단 쪽에서 상당히 LMF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10월 말이었죠. 29일 날 뭐 얘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도 중심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단들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들, 뭐 대표적으로 뭐 트럼프 관련된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 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하단부가 지지가 돼준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조금 눌림목이 연출될 때 현재 가격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10만 5천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바로 직전에 고점대가 위치해 있는 자리들 15만 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 설정하고 2차 전지 쪽에서의 소재단 LMF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오늘 뭐 2차 전지가 다 선전을 하고 있고 LNF는 뭐 특히 뭐 10만 원 어쨌든 바닥 저점은 계속 좀 확인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가격 전략 10만 5천 원을 손절 라인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한번 전고점에 작년 10월에 한번 근처에 갔던 곳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LNF 2차 전지 또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또 바로 공개할까요? 자, 세트레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교롭게 다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다 선정이 됐는데 세트레가이도 사실 위성 항공 쪽에서는 굉장히 튼실한 기업으로 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약간 그 기존의 우주 항공주들랑은 패턴이 약간 다르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오늘 혹시 그 대신증권에서 인공위성과 관련된 한 뭐 100여 페이지 되는 네, 리포트. 내용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전체적으로 다 끝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관통하는 내용이 세트레가이를 엄청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 1999년이었죠. 최초 상업 위성 시스템 전문 기업이고 바로 또 하나그룹의 품에 안기면서 그쵸, 네. 어떤 시너지 효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초고해상도 스페이스 IT의 발사와 영상 판매로 인해서 고부가치 비중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말이죠. 안정적인 실적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외 정부 방산 프로젝트 수주 통한 이 수출형 위성 플랫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월 달에 23만 원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요 15만 원 초반까지도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 15만 원을 중심으로 요 16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가격과 기간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단기적으로는 뭐 박스권의 횡보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벤트가 나와 있다라는 예정을 감안한다라면 세트레가이 신규 진입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트레가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하나의 계열이기도 하고 또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우주항공주 중에 또 견실한 세트레가이를 오늘 리포트 나왔다니까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오늘 서동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